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수많은 국가들의 롤모델로 성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과 탄약을 원조받아 간신히 북한에 맞서던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산업도 세계 10위 수준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를 도운 미국, 터키, 인도네시아 등 참전 국가들의 자주포와 훈련기, 잠수함까지 선진국만 할 수 있다는 무기 수출 분야가 굉장한 성장을 이룬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건 1960년대 후반입니다. 북한은 특수부대 김신조를 침입시켜 대통령의 암살 계획 등 도발을 감행해왔고 71년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 7사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북한의 도발을 감당하던 수준이었었는데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에 도움을 제공하지만 자국 방위의 책임은 자국 스스로 부담한다. 이 말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해서 축소된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한국이 직접 한국을 방어하라는 뜻이었죠. 결국 박정희는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했고 71년 병기를 개발하자는 번개 사업을 시작해 6개월 만에 칼빈,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 8개를 성공해냅니다. 사실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타국이 만든 간단해 보이는 무기들을 베낀 것이죠.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청와대는 방위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 재원으로 74년에는 율곡 사업을 시작했죠.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및 133톤급 고속정과 호위함과 초기함도 건조합니다. 2차 율곡 사업에서는 K1 전차, K200 장갑차와 K55 자주포도 만들었습니다. 세 차례 율곡 사업과 전력 정비 사업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기억할 만한 무기로는 K11 복합소총인데 미국이 개발하다 실패한 무기였습니다. 이를 한국이 분해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기어이 성공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기술력을 한국이 넘어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미미했습니다. 90년대 말까지 가장 단순하고 저렴했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외국의 믿음을 얻지 못했었죠.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고가의 무기들이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25대 재래식 무기 수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7년을 비교하면 증가율이 무려 65%에 달하죠. 실제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도 엄청납니다. 2017년에는 국방비로 40조 이상을 지출해서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금액도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격적인 수출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2016년 2조 7천억에서 2017년에는 3조 4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세계 11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2천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 추이가 굉장히 늘고 있어 낙관적입니다. 특별한 점은 동남아 및 중동이 아니라 노르웨이 및 핀란드 등 유럽 고객이 생긴 점.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 등을, 핀란드는 K9 자주포 48문 등을 주문했는데 한 대당 42억 원에 이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을 한국에 지급하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게 비싼 무기를 수입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등의 방산 선진국들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반면에 한국은 다릅니다.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이나 교육 등에 적극적인 편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테러 등을 겪으면서 오일머니를 보유한 산유국들이 자주국방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한국을 선호할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는 북한과 휴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특정 무기는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단점을 보완해 왔을 테니 그만큼 완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고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무기 분야도 꾸준히 수출을 늘려가고 있으니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